안녕하세요. 뉴스킨 사업가 안애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스폰서님은 원미성 사장님, 그리고 엄라인 사장님은 PH 장윤법 권세미 사장님, 유보형 사장님, 시어이원 원종탄 남현장 사장님, 시어이원 원정석 김은경 사장님이 되십니다. 저는 오늘 같이 나눌 주제는 처심인데요. 여기 중국어가 써있다시피 처심이라는 게 처음에 만난 마음이잖아요. 저는 지금 뉴스킨 사업을 2년을 조금 넘게 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게 진짜 많잖아요. 중요한 게 진짜 많은데 그중에 이 처심이라는, 그러니까 그중에 처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처음 뉴스킨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으면 뉴스킨으로 이루려는 게 무엇이었으며 뉴스킨을 제일 처음 강의 들었을 때 내가 그 들끓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떤 마음이었으며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처음에 제일 열정이 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그 처심을 잃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필요했던 게 이거고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잠깐 제가 어떤 마음으로 뉴스킨을 했는지 잠깐 공유해보면 저는 이런 일을 했었어요.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굉장히 돈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 뭐를 했었냐면 중국 쇼핑몰 의류 알리바바를 운영했었거든요. 알리바바를 운영했었는데 동대문 옷을 사입해서 중국어로 보내는 것을 했는데 이렇게 혼자 옷을 사입하고 혼자 촬영하고 혼자 가끔 모델도 하고 혼자 포장을 하고 금품을 하고 이렇게 중국어로 보내고 또 뭔가 문제 생기면 그걸 다 AS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시간은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만큼 제가 원하는 수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간에 혼자 시작하고 투자금이 없이 시작한 거라서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늦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투자금을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게 그 명동에 가면 그 한 길이 쫙 화장품이 많잖아요. 다 외국인이었잖아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거기에서 그 외국인 상대로 그 화장품 매장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적게는 300인데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벌 수 있거든요. 기본으로 5, 600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같이 했어요. 낮에는 점심 12시, 오후 1시부터 저녁 11시까지는 명동에서 일하고 그리고 그 돈으로 또 저녁에는 제 일을 했었고 이렇게 거의 이것도 한 2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친구들 눈에는 제가 막 행복해 보이지 않았나 봐요. 힘들어 보이나 봐요. 근데 저는 굉장히 힘든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돈이 이중으로 들어오는데 그 통장이 쭉쭉쭉 불어가는 거 보면 진짜 하나도 안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힘들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몸이 저한테 위기를 알려주더라고요. 저 밑에 사진 보면 손목인데 제가 시계를 차고 나면 손목이 저렇게 됐어요. 원래 저랬던 건 아니에요. 이 일을 하면서 2년 정도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염증이 다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반지도 못 꼈어요. 금반지 껴도 이렇게 다 금속이 올라와서 손가락이 다 꺼먹게 됐거든요. 병원에 갔는데 이유를 몰라요. 그냥 면역력이 약해졌대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게 뭔가 사람 모양 같죠? 제가 자고 깨난 자리거든요. 제가 양쪽에 팔이고 저 가는 게 허리고 그 밑으로 힙이거든요. 근데 자고 깨나면 그 자리가 이렇게 다 젖어 있어요. 식은땀으로. 저도 이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원래는 하루 저녁 잠이라는데 점점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몇 시간에 한 번씩 깨나야 되니까 이걸 보면서 내가 진짜 이렇게 하다가는 돈 익어먹고 내가 죽게 생겼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그 순간에 다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그만두는 시점에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돈을 벌고 내가 이때 30대거든요. 20대 후반? 30대였거든요. 30대 30살 정도였는데 30살에 이 몸을 갖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봤는데 굉장히 간단했어요. 남들 보기에는 그냥 그냥 저것 때문에 하는데 저는 뭐냐면 가족이랑 같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한국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희 중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 많아요. 저희는 중국에 남겨져서 공부를 하고 그 공부에 대한 학비랑 이런 걸 대려고 하면 중국에서 돈을 벌기 힘드니까 한국에 와서 부모님들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저희 아빠는
15년이었어요. 제가 15년 동안에 아빠를 만나본 적이 딱 2번이었나?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자라지 않으면 친척집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가족이 같이 살아야 이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기본적인 게 안 되니까 나는 이미 이렇게 살았지만 이후에 나도 가정이 있을 거고 나도 나의 아기가 있을 거고 하는데 저희 자식한테 이거 줄 수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돌이켜보니까 아빠랑 한국에 와서도 밥 한 번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고 설에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더라고요. 그 돈을 벌겠다고. 이거는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다. 다른 걸 찾아봐야겠다 하는 순간에 제가 뉴스킨을 알게 됐어요. 뉴스킨은 알게 된 게 되게 저희 원미성 사장님한테서 전달받게 됐는데 그냥 하나였어요. 원미성 사장님이 전달한 거라서 알아봤어요. 솔직히 주변에 네트워크 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애터미도 많았고 뭐 아메도 많았고 하는데 원미성 사장님을 일단 보면 그 사회에 대한 뭔가 그런 감이 있달까? 예, 그냥 막 친하게 지냈던 분은 아닌데 원미성 사장님이 하는 거라서 이 언니가 하면 한번 알아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네, 심플하게 알아봤었고 그게 알아보는 시점이 그때 홍콩 컨벤션이었어요. 이때는 제가 뭐 사업자 돼서가 아니고 그냥 알아보는 과정에서 홍콩을 가야만이 큰 무대를 봐야만이 이게 뉴스킨 사업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대요. 근데 그때 혼자 자비로 200만 원 투자금이 든대요. 200만 원 근데 그때 어떻게 생각하면 200만 원 투자금? 내가 동경 가서 뭐 한 번 샘플 비용을 써도 그만한 2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투자비가 내 사업을 하려고 알아보는데 200만 원 정도는 기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갔고 뭐 가서 진짜 내 거 아니다. 이 사업은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뭐 여행 삼아 갔다 오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더 선언과 그때 네, 이렇게 사진을 찍고 뭐 했었는데 저는 제일 인상에 남았던 게 뭐냐면 그땐 또 제가 또 낯가림이 엄청 심해요. 불편한 점이 엄청 많았어요. 가서 막 같이 밥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같이 누구랑 해본 적이 단체 생활을 못 해봤어요. 저는 일단은 모든 게 저 혼자 해서 근데 그 와중에서 뭘 봤냐면 컨벤션에서 그 무대가 있었는데 20대 백만장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생각도 안 해봤었던 거고 20대 백만장자, 내가 생각하는 백만장자는 거의 50대, 60대 뭔가 이렇게 시간이 들여야만 될 수 있는 건데 20대 백만장자들이 막 나왔고 제일 쇼크 먹었던 건 EBA라고 하면 어때요? 굉장히 직급이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지금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거기에서 EBA 축하 핀 인정식이 있었는데 여행객이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운동화를 신고 대부분 사람들이 운동화를 신고 칼라 등산복을 입고 그냥 여행객이 지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만큼 사람이 많았어요. 많아서 막 스피치할 시간도 없었고 그냥 쭉 지나가야 됐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되는 사업이구나. 이게 되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 못할 게 뭐 있지? 라면서 그냥 바로 전업을 해버렸어요. 진짜 심플하게 선택했거든요. 근데 전업을 했는데 이게 내 처음에 먹었던 마음하고는 이 사업이라면 진짜 빨리 좀 성공을 앞당길 수 있겠고 그러면 내 가족이랑 이제 내가 원하던 처심, 내가 원하던 처음에 내 가족이랑 더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목이 마르네. 근데 첫 반년은 제가 진짜 처음에 생각했던 마음이랑 달리 그냥 세미나만 듣고 더니한테 뉴스킨을 했어요. 세미나 듣는 게 저한테는 그게 이 뉴스킨을 하는 것 같았고 그렇게 한 반년이 지나다 보니까 통장에 잔고가 많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뉴스킨 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뉴스킨을 어차피 많이 벌 거니까 그 생각에 계속 내 원래 걸 쓰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아빠를 만났는데 제가 아빠한테 제가 가끔 만나면 용돈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때는 잘 벌었으니까. 저 용돈 드리는데 원래 50만 넣었다가 요즘은 좀 바쁘니까 20만 다시 넣었어요. 다시 뺐어요. 그러다가 뭐 주머니 몇 번 더 준다고 또 50만 넣었어요. 뺐다 놨다 하다가 20만 결국 드렸는데 아빠가 딱 만져보면 알리잖아요. 이게 20만이랑 50만이 100만 원이 두께가 다르잖아요. 안을 보는 거예요. 안을 봤는데 20만 원이니까 바로 돌려주면서 나는 100만 원 이하는 안 받는다 하고 농담으로 줬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알거든요. 얘가 요즘 경제상으로 힘들구나 해서 내가 민망할까 봐 그렇게 줬는데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어떻게 20만 이게 몇십만 때문에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나 이렇게 살다가는 다시 그 원래 하던 일, 명동이랑 그 동대문 제가 그렇게 몸이 망가지면 했더니 다시 돌아가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스폰서님 찾아가서 했던 말이 스폰서님 저 진짜 돈 벌고 싶습니다. 이제는 돈 벌겠습니다. 저 말 잘 들을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을 때 스폰서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리더가 되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리더가 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제가 생각했던 리더는 뭐냐면 장윤복 권세미 사장님처럼 이렇게 얼굴에 딱 보면 천생 리더라고 써져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뭔가 딱 보면 이렇게 막 이끄는 힘이 있고 뭔가 파워가 있고 이해심이 있고 뭔가 따뜻하고 또 그런데 또 따뜻하고 다 갖춰진 사람 그게 리더라고 생각해서 저는 너무 멀었거든요. 저는 누굴한테 막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싫고 막 누굴 이끌어 본 적도 없고 이끄는 게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장윤보 사장님이 이런 명언을 해주셨어요. 리더가 누굴 막 이끌려고 하지 말고 리더는 나를 리드하고 통제하는 사람이다. 명언이죠. 전 지금도 이 말 생각할 때마다 와, 어떻게 이런 명언이 나오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를 리드하고 통제하는 사람. 잘 생각해보니까 저는 뉴스킨을 한다 치고 내 시간, 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내 자는 시간도 제가 통제를 못했고 뉴스킨은 몸을 만들어야 누구한테 보여준다는데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 하나를 제대로 통제를 못했고 그냥 그 모든 게 나를 통제를 한다고 생각, 그때 되는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그래서 나를 리드하고 나를 통제하자 이거로 해서 리더가 된다면 나는 이거는 할 수 있겠다. 근데 이게 결국은 개인 시스템이잖아요. 개인 시스템인데 저희 윌그룹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바다미도 있고 뭐 저희가 혼자 했던 탱탱뷰티도 있고 이렇게 개인 시스템이 윌그룹 시스템이 엄청 잘 되어 있는데 개인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결국은 이게 밑빠진 독이거든요. 사람을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룹 시스템 잘 돌아가는데 내 개인 시스템으로 인해서 계속 뭔가 이렇게 허점이 생기잖아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개인 시스템만 내가 일단 잘하면 밀그룹 시스템은 잘 돼 있으니까 네, 이것만 잘해보자 해서 이걸 하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시간 관리였어요. 제가 제일 안 되는 거였거든요. 어쨌든 간에 명동일이랑 동점일을 했으니까 낮에는 계속 잤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 관리를 뉴스킨을 하면 그걸 아예 바꿨어야 되는데 그걸 바꾸지 않고 낮에는 자고 깨나서 실소 시안하고 2시 그러면 뭐 2시 3시 되고 그때 강의를 2-3개 듣고 나면 뭐 뉴스킨을 한 것 같고 뭐 진짜 뭐 딱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녁이 되고 저녁에 누가 연락할 수도 없고 그냥 하루가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뉴스킨 생각하면 진짜 할 일이 많다 하면 진짜 많은데 없다고 생각하면 진짜 없잖아요. 그게 뉴스킨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시간 관리부터 시작하자 해서 머닝스쿨을 그때 시작을 했는데 머닝스쿨 한 번도 망근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나도 아침에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사람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관리는 근데 뉴스킨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 관리. 저는 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자존감은 내 주머니 사정에서 나온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저한테는 돈이 무한 에너지고 전 돈이 너무 좋거든요. 네, 대놓고 좋은 걸 뭐 어떡해요. 그래서 너무 좋고 이게 저한테는 무한 에너지인데 이게 숫자가 불어나야 그거 에너지가 나오는데 숫자가 좀 더 줄어드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거로 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뭔가 이렇게 이후에 같이 가족이랑 같이 뭔가를 즐기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됐던 게 제가 재정 관리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술로 리크루팅해서 처음에 이게 리크루팅 너무 하고 싶으니까 술 먹고 그 언니한테 언니가 어느 날에 나랑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약속을 찍고 오거든요. 그러면 진짜 들어와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 언니들이. 근데 다 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커피도 매일 스타벅스 마시고 누가 봤으면 일단 뭐 다 성공한 줄 알았어요. 매일 스타벅스 한두 잔씩 돈 주고 마시고 그러니까 친구를 밥 사주고 뭔가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일단 뉴스킨에서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들어서면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거 순서 가기 전에 제가 있던 거로 했으니까 제가 에너지가 안 났던 거죠. 그래서 일단 다 끊었어요. 내가 평생 끊는 게 아니고 뉴스킨으로 안정궤도에 내가 내 삶을
이거로 할 수 있을 때까지만 끊자 해서 다 끊었어요. 근데 끊고 나서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뉴스를 더 벌 수 있지 이걸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감정 관리. 감정 관리는 아까 또 얘기하셨는데 뉴스킨 사업이 이게 에너지 사업이잖아요. 에너지 사업인데 감정 관리가 안 되면 이게 에너지가 하루가 안 나면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감정 관리가 뭔지도 몰랐어요. 막 초래되면 당장 피해갈 것 같아요. 초래되면 이렇게 하면 초래가 쉽네 해서 막 당장 피해갈 것 같고 그 며칠 동안은 막 새벽에 일어나고 저녁에 샹젤리제 문이 닫히기 전까지 막 일을 하고 막 닫혀서 뭐 원미성 사장님이랑 제가 그 문이 닫혀서 집을 못 간 적도 몇 번 많거든요. 막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 사람 초대가 또 캔슬되면 역시나 쉬운 거 없네. 막 이렇게 해서 막 어르락 내리락 했거든요. 평정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행동에 의하여 그냥 내가 좌우지 됐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업을 하겠다면 진짜 좋잖아요. 근데 갑자기 전화를 안 받아요. 갑자기 늦잠을 잤대요. 그러면 막 이게 진짜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왜 당신은 근데 이걸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네가 이 인생을 바꾸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늦잠이 말이 되냐. 근데 저도 솔직히 그랬었는데 제가 이게 얼챙이 그 개구리가 자기가 얼챙이 쪽 모른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거 모르지 그냥 왜 네가 이 사람 바꾸게 되는데 늦잠을 자냐. 전화는 왜 안 받냐. 이렇게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런 계속 덕설 아닌 덕설을 계속 퍼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도 계속 좋아질 리가 없죠. 계속 내 덕설을 들었으니까. 그냥 근데 후에 생각해보니까 제 스폰서님도 저를 그런저런 기다려줬었고 저도 또 스폰서님한테서 얼마나 또 한심한 사람이었었겠나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내 욕심이지 않았나. 네가 잘 돼서 네가 좀 많이 해서 날 도와달라. 내 팀 가는데 내가 이만한 수입을 벌어야 되는 네가 도와달라 하는 그런 심보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정이 이 사람이 못하면 나도 같이 막 화나고 이 사람이 잘하면 나도 막 그 며칠은 진짜 에너지가 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지금도 잘 넣지는 못해요. 솔직히. 근데 조금씩 넣기 시작하다 보니까 순수히 내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에너지를 쏟는 걸 내가 나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감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번째가 목표 관리인데 이 앞에 세 가지가 안 됐던 게 결론적으로는 내 목표가 없지 않았나. 내 목표 관리가 안 돼서 앞에 세 가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목표 관리는 진짜 내가 진짜 이루고 싶은 목표,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진짜 가끔 그런 게 있죠.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빛깔 좋게 이 사람이 EBP가 안 돼. 그럼 나도 EBP 적어놓고 이 사람이 뭐 BA가 안 돼. 그러면 나도 그냥 같이 시작한 사람이 BA가 안 돼. 그럼 나도 BA 적어놓고 SPP 그냥 빛깔 좋게 누가 뭐라면 그냥 거기 같이 맞춰서 갔는데 결국은 내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진짜 내 목표가 중요한데 저는 목표 관리에서 게 제가 얘기를 좀 나누자면 방콕을 도전할 때 제가 처음으로 목표라는 게 이런 거구나. 목표를 이뤘을 때 이렇게 짜릿함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걸 느껴봤어요. 진짜로. 이게 목표구나.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지금 사실 얘기하면 방콕을 도전하는데 내 라인이 필요하잖아요. 내 라인을 비연속 4개월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연속 유지하는 그 마지막 네 번째 달까지 파트너가 바뀌었어요. 솔직히. 핀은 계속 그 핀이었어요. 핀은 계속 그 핀이었는데 마지막 달까지 파트너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 그릇이 작았던 것도 있고 그 사람이 타임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죠. 근데 가기로 마음먹었으니까 가긴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 나는 이 방콕 하나를 가는데 네 라인 다 세팅이 됐는데 왜 중간에 이렇게 바뀌지?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없어지고 만들어 놓으면 없어지고 솔직히 거기서 많이 스트레스 받았고 그때 뭐였냐면 항상 옆에 있었던 게 저희 스폰서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폰서님과 같은 목표를 하니까 또 힘들다가도 또 제가 다시 에너지가 찾을 수 있는 게 스폰서님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걸 반복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내가 스폰서면서 받는 게 이렇게 많은데 우리 스폰서님이 가는 그 목표에는 내가 해가 되지 말아야겠다. 내가 영향을
끼치진 말아야겠다. 내가 꼭 이뤄내야겠다. 그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목표는 타협하는 게 아니라는데 이게 타협도 습관인 것 같아요. 타협도 습관이고 내가 한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타협하는 게 제일 쉽잖아요. 방콕을 갈 때도 제가 타협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옆에 스폰서님이 있어서 다행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타협했더라면 제가 두 번째 도전도 타협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타협도 습관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 날에 그 세미나가 무슨 세미나였죠? 그 세미나에서 그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좋은 거 파트너 사장님들이 좋은 건 50% 복지되는데 나쁜 건 150% 복지된다고 했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게 한 번을 했으면 그 파트너 사장님이 우리 스폰서님도 타협하는데 원래 타협하는 거구나라고 배울까 봐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타협하는 게 아니고 전략을 바꿔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내가 이 타협을 안 하는 데는 이 사람을 갈고 닦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사람마다 사람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목표가 다르고 타이밍이 다를 수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제 그릇이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목표를 가야 되니까 네가 어떻게 해 이거보다 이거는 아니고 이 사람이 방향에 맞춰서 이 사람이 뉴스킨으로 해서 또 너무 체하지도 않게 발을 맞춰서 가되 저는 그러면 좀 량을 늘려서 데모의 량을 늘려서 리크루팅 량을 늘려서 전략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끝까지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해봐서 뭐 100%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뒤돌아보니까 100%는 안 돼도 50% 이상은 이미 성공했더라고요. 저는 그게 얻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하와이도 그렇게 달성을 했어요. 하와이 달성할 때도 진짜 파란만장했거든요. 그냥 쉽게 뭐 라인이 있어서 그냥 쉽게 된 건 아니고 중간에 파란만장했어요. 근데 가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당신은 뭔가 이 라인이 이미 있어서 쉽지 않냐 하는데 저는 도전이라는 이 두 글자에 어려움이라는 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더 달성하고 나서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아마 쉽게 달성했으면 그냥 당연한 거라고 저한테 큰 의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물 한 모금만요. 근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방콕 하나 달성하고 하와이 하나 달성하는데 계속 바뀌고 계속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 과정에서 저도 제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서 뉴스킨이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뉴스킨이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 뉴스킨 아니더라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른 분야잖아요. 제가 했던 분야에서 완전 다른 분야인데 제가 만약에 뉴스킨이 아니고 IT 회사에 갔더라면 갔어도 아마 거기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못 해봤던 분야니까 어려운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진짜 다른 분야보다 어렵다고 하면 또 어때요? 저희 원정탁 사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려우면 안 되나요? 이 말에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우면 안 되나요? 다시 처심으로 돌아가 보면 저도 그렇고 뉴스킨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이유로 선택했는지 저희 경제 상황으로 아니면 시간상으로 이루지 못했던 걸 뉴스킨으로 이루고 싶어서 일반 생활에서는 이루지 못하니까 뉴스킨을 선택해서 이걸로 이루려고 했다는 거는 뉴스킨에서 큰 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 큰 꿈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어도 되지 않나. 전 어려워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만큼 제가 얻는 게 훨씬 크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보면 이 가족이랑 같이 밥 먹고 가족이랑 같이 순간순간 하루 일상을 얘기할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퇴근하고 힘들어서 자고 이런 게 아니고 같이 얘기하고 하루에 같이 밥을 먹고 진짜 간단해 보이지만 아직도 제 주변에 보면 주말 부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부모 때 저희가 겪었던 걸 싫어서 이 일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보면 예전보다 잘 먹고 잘 입고는 하지만 그 상황이 똑같이 반복되더라고요. 똑같이 가족이랑 있는 시간이 적고 돈을 벌려고 뭐 주말 부부 해야 되고
예. 근데 이런 것들 바꾸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조금 어려워도 되지 않나. 어려우면 안 되나요?' 이 생각을 했고 뉴스키는 진짜 결론적으로는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노력에 비해서 큰 성공을 가져다 주는 건 진짜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큰 걸 가져다 주거든요. 저희가 진짜 저희 이일재 사장님이 봤어도 원정서 사장님, 원종탁 사장님 봐도 그러니까 큰 성공을 가져다 주는 건 맞잖아요.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 원정서 사장님, 원종탁 사장님 가족 3대가 같이 여행을 5박 6일로 갔었나 그때? 저한테는 진짜 큰 쇼크였거든요. 근데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게 뉴스킨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큰 성공을 가져다 주는 건 맞지만 과정이 결코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쉽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멋진 사람으로 되는 거지 그 과정 자체가 멋있을 수는 없거든요. 제가 처음에 어떻게 리크루팅 했냐면 돈 벌면서 놀면서 돈 번다라고 리크루팅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건 결과잖아요. 근데 제가 과정을 얘기 안 했었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네가 한 이처럼 너처럼 이렇게 해라 못하겠다는 말이 또 싫어서 모멘트고 어떻게 모멘트랑 인스타에 어떻게 했냐면 있는 척, 아닌 척, 멋있는 척, 이미 돈을 많이 번 척. 이게 엄청 척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왔었어요. 그걸 보고 아 저렇게 뉴스킨이 쉽구나라고 왔다가 결국은 네. 중간에 가치를 제가 전달을 못해서 간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정도의 가치를 결과를 보면 음 쪼금 어려워도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하나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과가 되는 건 알면서도 왜 끝까지 유지를 못했나. 끝까지 중간에 포기를 하나 생각해 보면 신념인 것 같아요. 신념이라는 게 굳게 믿는 힘. 그러니까 제품이 좋은 건 믿어요. 제품 좋은 것도 믿고 회사가 좋은 것도 믿어요. 뉴스킨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도 다들 믿더라고요. 근데 다 믿는데 딱 하나를 안 믿더라고요. 내가 이걸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안 믿더라고요. 자기 자신한테 대한 신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좋고 제품 좋고 다 좋은데 결국은 내가 성공하리라는 걸 믿어야만이 뭔가 진행이 되는데 그걸 못 믿더라고요. 네. 잠깐 저희 신념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보고 다시 얘기를 이어갈게요. Is that I failed a key primary school test for 2 times, and I failed 3 times for the middle schools. You know, for 3 years I tried to fill in the universities. So I applied jobs for 30 times, got rejected. I went for a police. They said, no, you're not good. I went to even the KFC. When KFC came to China, come to my city, 24 people went for the job. 23 people were accepted. I was the only one guy. And we went for police. 5 people, 4 of them accepted. I was the only guy that I received it. So for me, being turned down, rejected. Oh, by the way, I told you that I applied for Harvard for 10 times, rejected. I think we have to get used to it. We're not that good. Even today, we still have a lot of people reject us. I was very depressed. And then I watched the movie in my friend's home, Forrest Gump. When I see him, I think, this is the guy we should learn from. Believe what you're doing, love it, whether people like it, don't like it, be simple. I don't think in this world there are a lot of people be rejected more than 30 times. The only thing we never give up. The only thing we're like a Forrest Gump. We keep on fight. We keep on changing ourselves. We don't complain. Whether you are successful or not successful, I find that when people, when they finish the job, if they make the mistake, if they fail, if they always complain the others, this guy will never come back. If the guy only check himself, yeah, something wrong with me here, something wrong with me there, this guy has a problem. Life is like a box of chocolate. You never know what you can get, right? I never know I would be here talking to you and talking to Charlie Rose. 네.
마윈이 그렇게 많은 거절을 받으면서도 결국은 성공했잖아요. 결국은 성공했던 게 진짜 자기가 성공할 거라는 걸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신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아이가 있다 보니까 자꾸 이게 아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되물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느 뉴스에서도 봤었고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면 아이도 어떻게 교육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장사하는 집안을 보면 쭉 장사만 하잖아요. 그리고 뭐 부모가 공무원이면 자식도 공무원 될 확률이 많잖아요. 이게 부모시 무엇을 보고 자라면 아이도 그걸 하더라고요. 내가 나를 믿는 힘이 없고 나를 믿는 습관이 없으면 내 아이가 또 나를 보고 자랄 때 그런 걸 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선택했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선택했으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진짜 한번 믿어보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저는 이런 처심과 내가 선택했던 그 이유와 이런 나를 믿는 힘만 있으면 뉴스킨 사업이 게임 끝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가끔은 나를 믿고 나도 믿고 이런 내가 해야 할 이유도 있지만 가끔 상황이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이게 뉴스킨 사업이 조금 안 될 때도 있는데 저는 상황 정리만 잘해도 이게 뉴스킨 사업을 성공하는 데 시간이 단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이거는 저도 잘 안 됐던 부분이고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부분들이에요. 처음에는 가족이 반대해서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저는 가족이 반대해서라에서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제가 제일 처음 뉴스킨 시작하는 동시에 연애를 같이 지금 신랑이랑 연애를 시작했어요. 같이 시작했어요. 같은 달에. 근데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이 계속 하다 보니까 그만둘 생각을 안 한 거잖아요, 제가. 결혼할 사람이 다단계를 한다니까 저 할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때 뉴스킨에 대해서 모르니까. 엄청 반대를 했어요. 엄청 반대를 했는데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무슨 차를 좋아하냐 하니까 마사라티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차에 대해 관심이 아예 없어요. 마사라티가 뭔지도 모르고 얼마짜리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2년만 기다리라고 2년만 기다리면 내가 사주겠다고 전 뉴스킨으로 그렇게 벌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신랑이 후에 말하고 뭐라고 했냐면 사기꾼 같았대요. 2년 만에 어떻게 그걸 사냐. 근데 부정을 못한 게 그 눈에서 확신이 보였대요. 쟤는 뜯어 말려도 끝까지 하겠구나 하는 확신이 보여서 그냥 놔뒀대요. 그리고 그 2년 후에 마사라티 못 사줬어요. 못 사줬는데 대신 가격 차이는 많지만 제가 슈버레를 선물했었거든요. 근데 선물했던 게 막 우리가 너무 풍요로워서 막 어떻게 제가 많아서 했던 건 아니에요. 했던 거 아니고 내가 뉴스키로 진짜 했던 약속은 약속이고 그 뉴스킨이 된다는 걸 또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이후에도 제가 또 뉴스킨 열심히 할 거니까 요가로 많이 부탁한다는 의미 뇌물 같은 것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는 일단 가족이 반대하는 데는 내 확신이 차이라고 봐요. 내가 확신이 있으면 가족도 거기에 좀 더 많이 녹아들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랑 놀아줄 시간이 없다는 말을 얘기해요. 저도 아이가 있어 보니까 진짜 24시간 아이랑 같이 하고 싶더라고요. 아이가 모든 순간 같이 하고 싶은데 뉴스킨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선택했으면 진짜 했어도 같이 놀아줄 시간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왜 뉴스킨을 시작하고 나면 이 아이랑 더 많이 놀고 싶어 하는지 아마 뉴스킨이 목표가 좀 더 약해서 그렇지 않나.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뉴스킨이 좋은 건 진짜 중요할 때, 진짜 아이가 필요할 때 그때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을 보유할 수 있는 게 뉴스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평일에 아이랑 놀아줄 것도 좋지만 그 진짜 중요할 때 그 시간을 단축해서 이후에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그 시간을 벌려고 우리가 지금 뉴스킨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랜만에 가족 모임해서 부모님이 건강검진해서 뭐 이런 이유도 있더라고요. 이런 건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사람 못 봐서 잘 몰랐는데 가족 모임도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내가 사장님이라면 뭐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떡볶이 집의 사장님이라든지
그러면 저한테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사장님이니까 시간이 있냐, 가정마음 할 때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냐, 내 의견을 먼저 물어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내 행동을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었고, 저희 앞에 뭐가 있냐면 그 닭꼬치집이 있는데 아저씨가 하는데 24, 아니, 저녁 11시 반까지 하거든요. 저는 360일 이 아저씨가 쉬는 걸 못 봤어요. 구멍가게인데. 예. 그래서 이런 구멍가게 사장님도 진짜 열심히 하던데 이걸 보면서 나는 왜 이 사람도 이렇게 구멍가게에서 열심히 하는데 나는 그 이상을 벌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가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미팅 참석 못 하신다는 분들도 많았어요. 저는 명동에 다닐 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쉬는 언니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면 명동은 하루에 한 번 두바이 언니가 잘못 걸린다가 두바이 언니가 한 번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날 제가 수입은 50만 원이 넘을 때도 있거든요. 하루 수입이. 그러니까 이 언니들이 쉬질 못하는 거예요. 그 두바이 언니 걸릴까 봐. 그러니까 컨디션이 나쁠 수가 없는 거예요. 컨디션이 나빠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벌기 위해서는 그 50만 원의 가치도 그렇게 큰데 뉴스캔에서는 좀 더 이제 큰 가치를 보니까 뉴스캔 더 큰 가치를 보니까 이거는 상황 정리하기는 애매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과정에 상황 정리하고 진짜 이런 과정에 진짜 많은 변화와 도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변화와 도전이 필요하니까 제일 힘들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 얘기가 부모는 아이 첫 스승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자꾸 제가 아이 얘기하게 되네요. 저는 이런 변화와 도전이 두려워서 그만둘 수도 있고 계속 나갈 수 있는데 그 뭐라고 생각하지? 하나가 제가 제일 감동이랄까 쇼크랄까 그 지안이 유버형 사장님 딸 얘긴데 제가 그룹미팅 사회를 볼 때였어요. 그룹미팅 사회를 볼 때 그 지안이가 20분 전에 제 손잡고 기다려요. 자기도 같이 무대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무렇지 않은 행동이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나는 나이 30 넘어 먹도록 그 마이크가 무섭고 그 무대가 무서운데 지아에는 그게 당연하게 된 거예요. 그게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엄마가 마이크 든 모습을 보고 무대에 선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제일 큰 것 같아요. 놀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뭘 해주고 사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아이가 막 도전하려 하고 막 뭘 하려고 하고 하는 게 부모이고 행동에서 그냥 본 거잖아요. 뭐 마이크 쥐라 이런 말도 한 것도 없이 그게 그걸 보면서 이게 부모가 진짜 아이의 첫 스승이다. 부모가 근데 내가 변화하고 도전하는 걸 무서워서 하지 않으면 내가 이후에 내 아이한테 어떤 변화를 해라고 하며 어떤 도전을 해라고 하며 세상에 도전할 게 진짜 많다고 할 것이며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래서 부모님이 내가 먼저 꿈을 꿔보고 꿈을 이뤄보고 변화해보고 도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근데 이 과정에 꿈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뉴스캔에서 계속 꿈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꿈을 꿔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꿈이 없었거든요. 뉴스캔은 그냥 돈 벌고 달렸고 내 가족을 위해 달렸고 했지 꿈이 뭔지 뭐 꿈이 그냥 사치 같았어요. 없었는데 이제야 조금씩 찾아가요. 근데 저는 꿈을 어떻게 찾아갔냐면 꿈을 꾼 사장들 같이 있으니까 좀씩 꿈을 찾아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이걸 한번 볼까요? 스테이크 다들 먹던 기억이나 처음에 스테이크 먹던 기억이 있나요 혹시? 저는 이게 기억이 가장 남는데 처음에 스테이크 먹을 때 뭐 처음 이렇게 앞에 뭐가 많잖아요. 포크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하는데 오른쪽부터 썰어야 되는지 왼쪽부터 썰어야 되는지 다 썰어놓고 먹어야 되는지 썰면서 먹어야 되는지 너무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먹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앞에 친구가 먹는 방법을 보면서 조금씩 배워갔거든요. 그러니까 잘 썰어봐야 썰고 먹어봐야 잘 먹을 줄 알고 썰어봐야 잘 썰 줄 알잖아요. 근데 저는 꿈도 그런 것 같아요. 뭐 해봤어요. 저희 부모님한테서 배워본 적이 없고 하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를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 뉴스긴에서 꿈을 이룬 사장님들, 꿈을 꾸고 있는 사장님들 보면서 조금씩 나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조금씩 네 배워가는 것 같아요.
네. 술잔은 된 것 같죠. 물을 마시는데 우리가 이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네, 트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더 그 타협도 습관이라고 습관되고 이게 성공도 습관인 것 같아요. 뭔가 이게 타협하는 것도 내가 습관이 그러니까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고 내가 한 번씩 도전해보고 이뤘으면 그걸 또 이루려고 이게 그 작은 습관이 붙더라고요. 그건 저는 이 가는 길에 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석세스 트립 다들 준비하고 계시죠.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2000GB 보상이 바뀌고 나서 첫 트립이거든요. 근데 한 달에 12,500업이면 하면 갈 수 있거든요. 12,500이라는 건 5명이 하는 거잖아요. 나랑 나의 파트너랑 4명이 진짜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이 쉬울 수도 있어요. 말이 쉬울 수 있는데 중간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거 진짜 달성하고 나면 그 나의 뿌듯함 그리고 내가 이 작은 성공이 한 번 쌓이고 나면 그 성공하는 법을 알아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목표를 이루는 습관 우리가 괌을 또 꼭 같이 다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밀그룹 사장님들이 다 괌에서 네, 또 그 괌에서 같이 비키니 입고 뭔가 이렇게 또 보면은 저희 밀그룹이 최고잖아요. 다 같이 하는 모습 상상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무렵인데 이 마지막 동영상은 제가 마지막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유보 형사님도 띄웠었고 저도 그 그룹 미팅 사회 볼 때 그때 한번 띄운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볼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또다시 한번 공유하고 같이 또 얘기를 나눌게요. 이 세상에 좋은 건 모두 주고 싶어 나에게 커다란 행복을 준 너에게 때론 마음 아프고 때론 눈물도 흘렸지 사랑하기 때문에 싱그러운 나무처럼 쑥쑥 자라서 너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 환하게 웃을 때야 햇빛보다 달빛보다 더 소중한 너 이 세상에 좋은 건 모두 주고 싶어 이 세상에 좋은 건 모두 드릴게요 나를 가장 사랑하신 예쁜 우리 엄마 때론 마음 아프고 눈물 흘리겠지만 엄마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요 싱그러운 나무처럼 쑥쑥 자라서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 환하게 웃으세요 엄마를 생각하면 내 눈물이 나지 이 세상에 좋은 건 모두 드릴게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근데 진짜
저희 가족한테도 그렇고 다 주고 싶잖아요. 근데 전 볼 때마다 진짜 이게 울컥하더라고요. 진짜 다 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저희 몸 그러니까 이게 뭔가 원래 베푸는 게 사람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베풀고 싶고 뭔가 다 주고 싶고 한데 경제상으로 부족해서 시간이 안 돼서 솔직히 시간을 내주는 것도 효도잖아요. 그게 다 안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주고 싶은 거 나한테도 다 주고 싶잖아요. 내가 좀 더 좋은 것도 가져보고 싶고 많은 데도 가보고 싶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베푸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건데 이 경제상 시간상으로 안 돼서 많이 못 했는데 그걸 우리가 뉴스킨으로 이루려고 시작했고 그걸로 꼭 이룰 수 있다는 걸 신념을 갖고 믿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아 내가 초심을 많이 잃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그때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었는데 이렇게 생각돼서 너무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또 일그룹 사장님들도 진짜 초심을 잃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선택했는지 또 생각하면서 꼭 뉴스킨에서 좋은 성과를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